안녕하세요. 오늘 작품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입니다. 아, 난감하네. 자, 어떡하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몇 번이나 난감하네. 어떡하지? 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20년 전 미국 동부 뉴저지 턴파이크에서 차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가 바로 그랬다. 나는 그 시절 폴크스바겐의 코라드라는 차를 타고 있었다. 아직 연료계의 특성을 잘 모르는 새 차다 보니 바늘이 엠프티에 가까워져도 앞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했더니 고속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털털털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시동이 꺼져버렸다. 프린스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혼자 가는 길이었다.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지만 당신은 휴대전화가 보급되지 않아 긴급 출동 차량을 부를 수도 없었다. 근처에 긴급전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철망을 넘어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 어딘가에서 주유소를 찾아 휘발유를 사올 수밖에 없었다. 철망 밖은 횡댕그렁하니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폐허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절대 평범한 지역이 아니었다. 큰일 났군 생각하면서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겨우 사람이 보여서 이 근처에 주유소 없습니까? 물었더니 반마일 정도 가면 한 군데 있습니다. 라고 했다. 반마일을 걸어 그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하나 사서 거기에 휘발유를 담아 택시를 불렀다. 흑인 택시 운전사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휘발유가 떨어졌군. 기죽지 마쇼. 하하하 하고 가볍게 웃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내가 철망을 넘을 때 휘발유가 든 통을 들어 올려주는가 하면 휘발유를 넣고 차에 시동이 제대로 걸릴 때까지 그곳에서 지켜봐 주었다. 조심해요. 이제 기름 떨어뜨리지 말고. 운전사는 그렇게 말하고 철망 너머에서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무사히 필라델피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연료계 바늘에 아주 신경질적이 되었다. 그런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때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역시 나 혼자여서 다행이다 였다. 옆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었다. 물론 낯선 곳에서 혼자 그런 일을 당하니 몹시 불안하긴 했지만 만약 옆자리에 아내든 여자친구든 있었다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아내였다면 2시간쯤은 궁시렁거렸을 테고 2시간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고 여자친구였다면 설령 말로는 힘들지 하면서 위로해도 속으로는 진짜 멍청하다니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사귀는 건 잘못된 선택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흐른다. 지금도 그때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때는 정말 혼자여서 다행이었어 생각한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여자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남자로 살아가는 것도 여간 혹독한 게 아닙니다. 선물하는 사람, 받는 사람. 나는 어떤 관점에서 봐도 세련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늘 아무 옷만 주워 입고 다니지만 어찌됐건 모든 옷은 직접 산다. 속옷이며 양말부터 야구 모자까지 직접 찾아보고 고른 것이 아니면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 생각해보면 옷이라는 건 소설가의 문체와 비슷할지도 모른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비판하든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이것이 내 말이고 이것이 내 문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비로소 마음속 무언가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도 세련된 표현도 자신의 감각과 삶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으면 그다지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물 받은 옷은 미안하지만 서랍에 박혀있는 일이 적지 않다. 그것들은 종종 구두점 찍는 법과 형용사 고르는 법이 내 것과 미묘하게 다른 문장 같다. 몸에 걸치면 이상하게도 안정이 되지 않는다. 아내도 그 점을 잘 아는 터라 정말로 간단한 것 말고는 나를 위해 옷을 사오는 일이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타인의 옷을 잘 고르는 사람이 있다. 나는 못하는 일이다. 굉장한 걸 하고 감탄한다. 어떤 일이든 내가 못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감탄하게 된다. 감탄만 하고 발전하는 건 없지만 그 한 사람은 안자이 미즈마루 씨로 이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내게 선물을 해준다. 대부분 음식이지만 가끔씩 옷이나 장갑일 때도 있는데 하나같이 세련되고 센스가 있다. 과연 아티스트 같다. 미즈마루 씨에게 받은 것은 대체로 마음에 들어서 잘 입고 다닌다. 평소 상대를 잘 관찰했다가 고르는 것이리라. 나는 남자여서 괜찮지만 만약 여성이고 그런 세심한 배려를 받는다면 마음이 사사삭 움직일지도 모른다. 정말 대책 없는 놈이다. 멋대로 하는 상상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 반드시 한두 사람, 선물을 받기보다 선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모두 안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적당히 성가셔진다. 선물을 잘 고르는 사람을 보며 느끼는 것인데 선물을 고를 때 애고가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옷은 내 마음에 드네 라든가 이 옷을 그 사람한테 입혀보고 싶네 라는 식으로 자신의 마음이 앞선다. 그런데 잘 고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마음이 되어 물건을 고른다. 좀 노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분명 선천적인 자질이 아니려나? 개인적인 의견을 한마디 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고르기 힘든 선물은 넥타이다. 그리고 가장 자주 받는 선물도 넥타이다. 어째서일까? 자, 여행을 떠나자. 요전에 여행 가방에 대해 썼습니다. 어떤 가방을 들고 여행을 가면 좋을지. 이번엔 그 다음 이야기. 가방의 내용물에 대해.
여행 준비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되도록 짐을 줄이는 것이다. 여행 중에 물건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그런 걸 생각해서 짐을 적게 싸야 한다. 그러나 입을 것이 부족하면 걱정이라는 사람이 많아 결국 팔 한 번도 껴보지 않았네 라고 할 옷들을 몇 벌이나 끌어안고 여행을 마치기도 한다. 나는 평소 해외여행 시에 갖고 갈 옷을 미리 준비한다. 여행 도중에 버릴 수 있는 옷 말이다. 티셔츠나 양말이나 속옷은 이건 이제 필요 없겠네 싶은 것들을 모아서 챙겨간다. 그리고 입고 버린다. 빨래하는 수고도 덜고 짐도 줄이고 일거양득이다. 다만 여성의 경우 신혼여행 같은 데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귀찮아서 이제 버릴 때가 된 속옷만 갖고 왔어. 무라카미 씨도 그랬대잖아. 이런 사태라면 남편이 경악할지도 모른다. 무라카미라니 뭐하는 놈이야. 어떻게 될는지도. 그 점은 상식선에서 잘 판단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주세요. 되도록 무라카미에게 민폐되지 않도록. 다만 일단 빨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꼼꼼하게 빨기. 이것이 원칙이다. 짬이 날 때 사사삭 빨아. 바스타올로 둘둘둘 롤케이크처럼 말아. 그 위에 서서 힘껏 밟는다. 그렇게 물기를 짠 뒤에 말린다. 그러면 빨리 마릅니다. 이렇게 쓰면 여행에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내게도 약점은 있다. 그것은 레코드다. 외국에 가면 반드시 중고 레코드점에 들리는데 진기한 것이 있으면 20장, 30장씩도 사버린다. 시간이 있으면 우편으로 일본까지 보내지만 좀처럼 거기까지의 여유는 없다.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짐꾸리기 프로젝트도 거기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아내가 함께 갈 때면 투덜투덜 불평한다. 그렇게 레코드가 많으면서 왜 또 사는 거야? 하고 어쩔 수 없다. 병 같은 것이니. 그런데 아내도 그런 말을 하고 있을 처지는 못 되는 것이 호숫가에서 준 예쁜 돌을 한아름 갖고 오기도 한다. 부피도 크고 꽤 무겁다. 나도 물론 투덜거린다. 그렇게 많은 돌을 들고 가서 도대체 어쩔 거야? 그렇지만 피차 비판은 할 수 없다. 요컨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행은 예정에 없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즐겁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당초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여행하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건 어찌됐건 여행지에서 매일같이 낡은 옷을 버리고 갈 때의 기분이란 상당히 상쾌하다. 셔츠 한 장, 양말 한 켤레, 대단한 무게도 아니지만 나라는 인간이 그때마다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괜찮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자면 여행지가 아니면 좀처럼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여행이 주는 효용이겠죠.